요새 우리 바쁜 시기지만 그래도 워라밸 지키면서 일해봅시다. 저는요? 응? 기계가 말대꾸? 안녕하세요, 이사비입니다. 어제 3D 프린터 입문기 관련 영상이 올라갔고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구입한 지 한 3주 정도 지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와, 이게 거의 2025년에 구입한 전자제품 중 가장 뽕 뽑으면서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3D 프린터예요. 근무 시간을 제외하잖아요. 그럼 얘를 거의 풀로 계속 돌릴 정도로 주구장창 지금 3D 프린터물을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처음 구입하기 전에도 생각했지만 구입하고 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제품을 갖고 싶어서 이것도 양산까지 되는 제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매니악한 제품들 있잖아요. 수요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뽑고 또 뽑았을 때 실패하더라도 다시 뽑아버리면 되니까 야, 이게 거의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제가 구입 후 설치까지 대략 3주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용해본 3D 프린터 그 3린이 3주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흥미있고 재미있고 뭐 조립하고 만드는 걸 좋아해야 주구장창 뽑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돈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유한 피디님도 이걸 좋아하셔갖고 이제 같이 너무 재밌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흥미가 있지 않으면 많이 안 뽑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해서 봐야 된다. 그때 영상에서도 댓글을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직접 설계까지 하면은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직접 설계까지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커스텀을 뽑아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럼 왜 아직까지도 설계 안 했냐? 찾아보니까 오픈소스로 나온 모델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스마트폰에 있는 벤브랩 앱 아니면 이제 PC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벤브랩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 얘가 벤브랩 스튜디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홈에 가면 온라인 모델이라고 해서 벤브랩 사용자분들이 올려놓은 모델링이 엄청 많아요. 메이커 월드 베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벤브랩에서 만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웹페이지로 들어가도 나오고요. 게다가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게 각 분야별로 콘테스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벤브랩 프린터 프로필에 딱 맞는 모델들이 있어서 그냥 걔를 다운받아서 딱 딸깍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짜 잘 와요, 진짜. 게다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뭐 이제 좋아요나 아니면 다운로드 수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좀 커뮤니티 같다 보니까 여기서 막 사람들이 피드백을 남기고 또 제작자는 여기서 수정해서 올리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막 설명 같은 것도 있죠. 요 모델은 뭐 X1 카본 H2D 뭐 요런 모델에서 뽑을 수 있다. 시간하고 플레이트 이런 것도 적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3D 프린터에 관한 커뮤니티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파일 확장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MF, STL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걸로 검색하면 자료가 거의 넘쳐나요.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STL이라는 확장자는 그냥 3D 모델링만 있고 3MF라는 모델은 뭐 어떠한 색깔인지 어떠한 재료가 쓰였는지 속성값까지 모두 포함된 파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얘를 설치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3D 프린터 하면 뭐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과도하게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3D 프린터 사용과 암과 관련된 상관관계로 확실하게 있는지 추가 자료도 이제 조금 찾아봤거든요. 이제 신뢰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한번 이제 찾아보자면 2023년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아직 3D 프린터 사용이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단정짓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기에 진행한 산업안전공단의 연구에서도 ABS나 PLA 모두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애매해서 해외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도 발견한 이것도 보면 2025년 4월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뭐 ABS를 낮은 온도에서 인쇄할 때 인구 10,000명당 1.44명 수준의 폐암 위험이 있기도 하지만 뭐 240도까지 인쇄할 경우 급증한다. 3D 프린터는 이제 뽑기 위해서 필라멘트라는 것을 쓰고 거기서 뭐 PLA, ABS, PETC 이런 소재가 있는데 PLA는 ABS에 비해서 확 줄어든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PLA도 추출 온도가 높아지면 위험성이 증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 자료에서는 그랬어요. 의미 있는 수준의 초과 폐암 위험이 존재하며
특히 고온에서 인쇄했을 때 뭐 적절한 환기나 여과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LA라는 소재를 먼저 사용하고, 이것도 이제 고온에서 사용하면 이제 완전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촬영하려고 지금 3D 프린터를 여기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회의실에 완전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요 덕트는 제가 구입한 거고요. 여기 앞에 이거는 3D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뽑을 때도 그랬잖아요. 3D 프린터로 뽑았는데 퀄리티가 왜 이리 좋아? 심지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지 모델링이 이미 있더라고요. 모델링이.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모델링 있는 거 그대로 뽑았고요. 이것도 안 쓸 때 뚜껑까지 만들었거든요. 와, 퀄리티가. 그래서 덕트로 배기 시스템을 만들어줬고요. 처음에 이것만 하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팬도 달아줬고, 요 팬을 달고 나서 테스트해보니까 잘 돼요, 잘 돼. 그래서 이제 창문은 포맥스로 막았고요. 그것도 이제 중간에 한번 열어서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첩도 3D 프린터로 뽑았어요. 그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필요한데? 찾아보면 모델링이 다 있어요, 이미. 그럼 이제 3주 동안 어떤 걸 뽑았냐, 요거로 이제 하나씩 한번 이제 제가 뭐 자랑 아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스크래퍼를 뽑았습니다. 3D 프린터에서는 얘가 필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끝나고 나면 얘를 떼줘야 되는데 얘로 뜯는 거예요, 얘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벤브랩에서도 기본 구성품으로 이 칼날만 주고, 요거는 안 줘요. 요거는 3D 프린터 구입했으니까 직접 뽑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월드 가보잖아요. 얘 뽑는 게 다운로드 1위요, 1위. 그리고 원래 여기 이제 벤브랩 로고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블랙카우 랩스로 바꿔서 뽑았어요. 야, 이거 그냥 뭐 다 할 수 있어. 이제 몇 가지 이제 뽑은 거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상자. 야, 이것도 미친 게 3D 프린터로 뽑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요건 MX 마스터 마우스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출장 갈 때 마우스를 들고 가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냥 사실 필요 없는데 발견해서 뽑았어요. 이것도 봐, 퀄리티가 좋아. PLA라는 소재로 뽑았고요. 이것도 안에 열면 딱 MX 마스터 딱 들어가면 될 정도로 USB 수신기 위치하고 이런 거 딱 맞게 뽑았어. 딱 맞게 마우스 보관함. 그냥 보면 3D 프린터로 뽑았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알리에서 싸게 구입했구나, 그 정도로 느낄 정도의 퀄리티는 돼요. 지금은 이미 이제 구입해서 나사는 모두 끼워놨거든요. 근데 이게 나사도 3D 프린터로 한번 뽑아볼까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역시 이게 PLA 소재라서 그냥 바로 부서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뽑았던 게 뭐냐면, 이거 흐물거리는 용 뽑았습니다. 요게 3D 프린터의 장점을 살린 제품이거든요. 제가 구입한 게 FDM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밑에서부터 적층형으로 쌓아 올리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막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거나 막 그런 것도 다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그 몸통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뽑은 게 요거. 약간 제가 보니까 3D 프린터계에서 요런 이제 스코디스 시스템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코디스 관련된 액세서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뽑았는데, 여기서 PLA 소재의 단점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여기 좀 휘어있죠. 막 엄청 강성이 좋진 않다 보니까 요게 쓰면서 휘거나 습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받침대는 노란색으로 뽑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그냥 흰색으로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메이커 월드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고리뿐만 아니라 진짜 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듀얼 센스 거치대 뽑았고요. 또 저희 이제 TV 리모컨 이렇게 해서 뽑아뒀습니다. 이것도 살려고 해봐요. 몇만 원 줘야 돼, 몇만 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이제 쓰레기통, 요것도 사실 이제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똥물리의 PD님이 복귀하셨잖아요. 오랜만에 복귀하시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쿠팡으로 그거 왜 사니? 뽑아줄게 이렇게 갖고 뽑아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3D 프린터의 단점이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팅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뽑으니까 이게 분명 세트라고 해서 뽑았는데 본체랑 뚜껑이랑 묘하게 안 맞아요. 묘하게 안 맞습니다. 근데도 진짜 이런 거 보면 퀄리티 되게 좋지 않아요? PD님이 그냥 안에서 이렇게 그냥 막 넣어두고 잘 사용하고 계셔요. 3D 프린터로 뽑은 티가 분명히 나긴 나요.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안을 다 안 채워넣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뽑은 거 요것도 요즘 막 캠핑용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큰 거. 요것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다 뽑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조립해서 접이식 박스도 뽑았는데 얘도 퀄리티 되게 좋아요. 이것도 뽑았어. 이것도 얘를 뭐 이제 뮤지컬 피닛인가? 그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지. 이거는 매직 마우스 충전기. 그 매직 마우스가 충전할 때 좀 혐이잖아.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때 그냥 위에 이렇게 이제 끼워 넣으면 충전할 수 있는 요것도 만들었고요. 또 메모리 카드 보관함,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이것도 재밌어. 또 소니 카메라 배터리 보관함. 이것도 사실 이제 하나로 뽑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필라멘트가 다 돼갖고 갑자기 투톤 된 거예요. 투톤. 야, 이것도 있지. 이것도 벤브랩을 사니까 요 조명
안에 있는 조명도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이용해서 헤드폰 거치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뽑아서 예쁘게 헤드폰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래픽카드 리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요 그래픽카드 세울 수 있는 지지대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멋있지 않아요? 지지대도 이렇게 있고 얘를 전시해 놓을 때 그냥 이렇게 끼워서 세워 놓으면 돼요. 아니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픽카드 보관함 같은 거 살려고 해봐요. 이렇게 또 디자인도 또 괜찮고 예쁜 거 살려고 하면 이런 거 수요가 적어서 한 10만원대도 갈 수 있거든요. 얘는 그냥 딸깍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거 요거는 필라멘트가 다 돼서 인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씩 뽑으면서 많이 뽑았거든요. 뭐 이런 거 없나 하고 검색해보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딸깍 하면 바로 나와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갈 때 좀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외장 SSD 인클로저로 해서 얘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케이블이랑 같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양 PD님이 직접 만들어 볼까 해서 오토데스크 퓨전을 이용해서 한 3시간 정도 유튜브를 보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드린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딱 들어맞아지잖아요. 그때는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입문한 입장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진짜 좋다. 흔히 3D 프린터 생각하면 중간에 막 줄도가 있고 뭔가 허접한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괜찮은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저희는 진짜 대만족이 대만족. 그렇게 해서 판매할 정도의 퀄리티가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내가 쓰기엔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퀄리티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브랩을 구입하려는 게 아니라 애니큐브의 코브라 S1을 구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홍보 영상을 보면 그 색 여러가지 컬러 때문에 끌려서 벤브랩을 구입할 때도 AMS라는 이제 멀티 컬러 시스템을 구입했거든요. 여러가지 색을 쓰기 위해서 구입한 건데 만약 입문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한다, 저는 멀티 컬러 요거까지 구입하는 거 절대 비추드립니다. 얘 써보니까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많아요. 첫 번째 단점이라면 멀티컬러로 얘를 뽑는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컬러로 뽑았을 때 8시간 좀 넘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멀티컬러로 뽑으려고 하면 하루 하고도 3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여기 이제 3D 프린터의 주 원료 요거를 이제 필라멘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소모량이 장난 아니에요. 얘를 색을 바꿀 때마다 혼색 방지나 깔끔하게 출력하려고 흔히 말해서 이제 퍼지 타워라는 타워가 생기고 남은 필라멘트를 짜내서 이제 필라멘트 똥 같은 게 생겨요. 요런 이제 남은 필라멘트 똥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 소모량이 장난 아니에요. 요 타워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이 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뭐냐면 3D 프린터 뒤에 이제 필라멘트 똥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똥을 받기 위한 것도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저희는 멀티컬러로 많이 뽑지 않았는데도 똥이 많이 생기는데 멀티컬러로 뽑으면 똥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쓰고 멀티컬러는 전혀 안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헤드폰 거리 있잖아요. 저렇게 그냥 파츠 두 개를 색깔을 다른 걸 뽑아서 그냥 합치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아요. 물론 이걸 뭐 피규어나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결과물을 이제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단색 위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더 상위 모델이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추천해 주신 분 있잖아요. H2D라는 모델은 애초부터 두 개의 색이 나오도록 노즐도 두 개더라고요. 역시 비싼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요 필라멘트는 제가 처음에 조립했을 때도 봤다시피 얘를 이제 안 켜고 넣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얘를 전원 켜고 넣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를 당겨줘요. 그리고 얘 있잖아요. 필라멘트 통도 보잖아요. 얘를 딱 돌리면 요걸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스프레이에 있는 RFID라는 칩을 읽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떠한 컬러를 넣었는지 어떠한 소재를 넣었는지 바로 그냥 트래킹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대략적인 잔량도 알려주고요. 또 써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앱도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서 여기서 내가 뭘 뽑으면 알림으로 바로 오고요. 메이크 월드에서 원하는 걸 그냥 바로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 준비로 바로 넘길 수도 있고요. 얘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SD카드로 옮기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리에서 하면 돼요. 원격으로도 되고요. 전에 봤다시피 이제 타임레스가 자동으로 찍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근데 재밌긴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잘 안 보죠. 이런 뭐 이제 프린터 상태 보는 거, 필라멘트도 아까 말했다시피 뭐 컬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출력 기록. 야 이거 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은 걸 뽑았어요. 특히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4개 써도 되니까 그냥 자리에서 편집하다가 딸깍 하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가지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뭐 습도라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거나 아니면 플레이트를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되거나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3주 동안 사용하면서 해준 건 없어요.
아직까지 에러도 크게 안 났죠. 에러 난 거 요 한번 이제 요 헤드가 떨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만 그냥 다시 끼워주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노즐도 거의 뭐 이제 소모품이라서 갈아줘야 된다고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뭐 벤브랩 사용자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필라멘트만 직구로 좀 싸게 많이 구입을 해둬서 일단은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3D 프린터의 입문에서 대략 3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밌고 아직까지 뽑을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벽 두께 설정이라든지 필라멘트 두께 설정 등은 나중에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요거는 못 만지고 있고 알아가야 할 건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이제 저희가 배기 시스템을 이제는 좀 잘 만들어 놨잖아요. PETG를 도전해봐야 되나? ABS는 좀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뭐 PLA도 꽤 잘 나오기 때문에 PLA로 경험치를 좀 많이 쌓고 싶긴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저도 예전엔 안전 때문에 얘를 구입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구입해보니까 진짜 유용하고 재밌어서 앞서 이제 1편에서 소개했던 뭐 안전이용 가이드라든지만 잘 지키면 되게 재미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1편에서 역시 이제 고수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여러가지 유용한 팁들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저희도 좀 유용하게 사용해볼 예정이고 다음에 3D 프린터 관련된 컨텐츠를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는 용도 아니면 이제 돈에 대한 값어치 2025년에 구입한 제품 중 1위 근데 만약 만드는 거나 이런 재미가 없다면 비추. 우리 이제 그거 만들죠. 그때 그거 봤잖아요. 그 풍동 실험장. 이 레고 같은 거 올려놓고 풍동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간이 풍동 실험장 만들죠. 그거 저기 올라와 있잖아요. 메이커스 월드인가. 진짜 많이 뽑았다 우리. 쌓여 있는 거 봐.